창원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난임 극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이 조례에는 검사와 시술비를 비롯해 심리 상담을 비롯한 한방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부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옛 마산 원도심에 있는 창원교도소를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착공될 전망인데요. 34년 수건 사업인 교도소 이전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창원교도소입니다. 옛 마산 원도심에 위치한 탓에 도시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건립 당시 외곽이었던 교도소 주변으로 주택가와 고속도로 등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1년 처음 이전 논의가 나왔지만 공영개발무상과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기대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교도소. 지지부진하던 교도소 이전 사업은 최근 법무부가 교도소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은 회성동에 있는 교도소를 내서읍 평성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만 2,300억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가면 좀 좋아질 기라고 믿는다 아닙니까? 발전이 좀 있어야죠. 우리 해성도 주위의 사람들이 좀 이래 편안한가 이래 여러 가지 그지에 이래 좀 그런 거를 누리으면 좋겠고. 반면 이전 예정지인 평성리 주민들은 지역 낙후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180억 원을 들여 이전 예정지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은 완료됐고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가스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원교도소 신축 공사는 올해 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또 오는 2027년 교도소 준공 전까지 기존 교도소 자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난임 부부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섰는데요. 네,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과 정명희 의원은 공동 발의를 통해 난임 극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 지원 사업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 조례를 발의한 이미숙 거제시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거제시 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네, 지난 5월에 정명희 거제시 의원과 함께 거제시 난임 극복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난임 부부 경우 이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이유도 있지만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난임 부부들을 지원해서 우리 거제시도 출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제시 난임 극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난임 부부 검사나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이 기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 지원 사업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진단비, 환의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등과 난임 진단 시 기초 검사, 호르몬 검사, 난간 조영술 등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 치료의 정의와 보조 생술술과 한방 난임 치료를 난임 치료라고 정의했고요. 난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 대해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직 거제는 심리 지원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다문화와 결혼 이민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향후 다른 지원 내용이 있을 시 접근성이 용이하고 예를 들어 난자 재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거제시 난임 극복 지원 조례가 시행되긴 했지만 거제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남은 과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큰 지원이 필요하고요. 임산부에 대한 경력 단절이나 근절과 회사 내 출산, 산모에 대한 유급 휴가로 정부에서 기업이나 회사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고 1인 남편이 벌어서 한 3인,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월급 인상으로 맞벌이 부부 양성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469건이 접수됐으며 수사 대상은 1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1명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청소년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지만 수사기관의 피해자 인권 무시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22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오션은 향후 5년간 미국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입찰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협약 체결은 기업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역량을 세계적인 시장에서 입증했다는 것과 함께 미 해군과의 협력 강화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하나오션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정 정비 협약은 미 함정의 유지 보수와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일반 조선업체 간의 협약으로 미국 해군 함정 정비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입니다. 거제시의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상생 협약이 22일 거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거제시와 거제상공회의소, 거제시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해 지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농수특산물 우선 구매 등을 약속했으며 행정적인 지원과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1일 오후 6시 20분쯤 김해시 불암동 불암사거리 근처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으며 운전자 2명 모두 음주와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으로 전반기 윤부원 의장의 임기가 20일 끝이 나면서 거제시의회 의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상 최다선중 연장자인 신금자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게 됩니다. 정년 퇴직 후 여유롭게 쉬면서 즐기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취업해 돈을 벌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신다고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취업자가 192만 5천 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만에 52%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7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식 키우느라 모아놓는 돈은 많지 않고 연금만으로 살기는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도 있을 겁니다. 요즘 70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인데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하죠.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란 예측이 있는 만큼 고령자의 노동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60까지 일하면 됐지 뭘 더 일하느냐, 국가와 사회가 고령자들의 노후를 일부 거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줄 기회를 주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노동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는 정부 정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산업과 금속기계, 자동차 등 11개 기업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2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안수 경남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 조근재 함안군수, 이상근 고성군수, 이상화 산청군수가 도내 투자기업 대표와 함께 경남 주력산업 활성화 선도기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과 금속기계, 자동차 등 도내 주력산업 모두 11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경남에 생산공장 신축 등 3,8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모두 1,336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지난 9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베트남 호찌민으로 향하는 베트남 항공 비행기 안에서 강서 소방서 신호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김주신 소방교가 의식을 잃은 60대 여성 승객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던 김 소방교는 의료진을 찾고 있다는 기내 방송을 듣고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60대 A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김 소방교는 혈압이 떨어져 쇼크가 온 것으로 판단해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A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고 혈압과 맥박도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베트남 항공 기장과 승무원들은 김 소방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한편 지난 20일 김 소방교의 근무지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부산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1일 낮 동안 크게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21일 밤부터 22일 아침 사이 부산의 최저 기온이 25.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해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누적 매출액이 도입 2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18일 기준 먹개비 누적 매출액은 100억 원으로 누적 주문수는 39만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해 먹개비의 주문 수수료는 1.5%로 최근 대형 배달앱이 9.8%로 올린 데 반해 국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고와 상위 노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18억 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7% 할인된 가격으로 제로페이 배달앱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으며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먹개비 가맹점은 2,490여 곳으로 신규 가입,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